한때는 닮고 싶을 정도로 괜찮았던 여자 정희주,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 서우재. 이 두 사람을 모두 미워해야 하고 원망하고 있는 구혜원. 결국 지난주 우재는 기억을 찾기 위해 아일랜드로 떠났는데요. 우재의 행동과는 반대로 모든 기억을 덮어버리고 싶은 현성입니다. 결국 못 참겠으면 떠나겠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던 희주에게 현성은 희주의 손을 잡고 사진을 빼앗아 불태워버립니다. 자신의 가족을 절대 놓칠 수 없는 현성. 어느샌가 우재가 자신의 가족 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우재는 자꾸만 이상하게 변해가는 혜원을 보며 괴로워하고 반드시 기억해낸 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사과하겠다고 말합니다. 사과 한 번으로 끝난다고 과연 될 일일까요? 스스로 괴물이 되어간다는 걸 알고 있던 혜원을 초대해 조롱하듯 지난 과거를 모두 잊고 둘은 다시 행복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희주와 현성. 어쩌면 혜원에게 더 잔인한 짓을 하는 듯 보이는데요. 혜원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희주를 의심하고 있는 현성의 엄마 영선. 우재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 호수가 태어난 병원이란 사실을 알게 된 형기는 기회라도 잡은 듯 어딘가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출생 확인서를 본 영선은 보호자로 우재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사이 현성에게 헤어지라고 말하는 영선. 하지만 현성은 본인이 희주를 더 사랑해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죠. 희주에 대한 사랑이 진심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완벽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싫은 건지 진실을 알기 힘든 현성. 그리고 다음 날 우재는 결국 아일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모어 절벽으로 가던 길 자주 가던 펍에 들렀던 우재를 그곳의 주인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희주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과거 우재가 놓고 갔던 만년필을 건네줍니다. 그 안에는 호수의 탯줄이 들어있었는데요. 결국 이제야 서우재의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너무도 완벽하게. 기억이 없던 우재에서 기억이 돌아온 우재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결국 지난주에 이어 우재가 빌런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파국을 예고했었습니다. 우재도 현성도 그리고 모두 자신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서우재. 원래부터 본인의 것이 아니었는데 우재의 생각이 너무 소름 돋는데요. 기억을 찾으면 혜원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순서가 엉망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호수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기억해낸 우재. 영선 역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국 호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걸까요? 희주는 자신의 배경, 환경,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운 사람치곤 유전자 검사를 미리 안 했던 걸까요? 현성은 유전자 검사를 하려던 영선에게 자신이 호수의 아빠라며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저 검사를 해보려던 영선은 호수가 우재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말했고 결과를 보기 싫었던 현성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아빠임을 말한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봤어도 어차피 아일랜드에서 불타는 밤을 보냈던 건 현성이기에 현성의 아들이 맞을 텐데 말이죠. 희주는 혜원에게 호수 아빠가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았냐는 말을 하는데요. 역시나 준비성이 철저한 희주. 다신 바닥으로 내려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빌런이 되어 돌아온 우재는 혜원보다 더 잔인하게 현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희주가 얼마나 뜨거운 여자인지 모를 거라며 비아냥대는 우재. 그렇게 뜨거웠던 여자가 우재와 현성을 두고 고민하다 도망쳤던 걸까요? 우재는 아마도 희주에 대한 불안감이 현성보다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현실을 택한 희주를 알기에 자신은 그저 한여름밤의 꿈같이 달콤한 한때만 보냈던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현성을 괴물로 만들기 위해 더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이에 자극받지 말아야 할 현성은 결국 분노에 희주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성의 분노 표출을 환상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희주와 우재의 불장난의 피해자 구혜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현성까지 괴물이 되어간다면 이 드라마 끝이 나지 않겠죠. 이 상황에서 우재는 또다시 희주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우재는 희주에 대한 복수심일까요? 이 상황에서 과연 사랑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결국 희주는 우재를 죽이려고 결심한 듯 보입니다.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차에 치이게 되는 우재. 그때는 현성이, 지금은 희주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방해의 요소들을 없애기로 결심했나 봅니다. 희주는 이대로 현성과 가족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부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현성이 이제는 겉으로도 모두 알고 있음을 말했지만 그래도 희주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요. 그런 현성에게 미안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희주는 더 이상 우재에게 흔들려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우재의 이야기를 들은 희주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 현성과 리사, 그리고 호수, 이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에 결국 피를 묻힌 희주. 어쩌면 친구인 동미가 함께 손잡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과거 동미의 더러운 짓들을 보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에게 한 소리하며 도와줬던 희주.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끈끈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희주를 동미는 언젠가는 크게 도와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낚시터에 시체를 버리기에 딱이죠. 차로 친 우재를 결국 두 사람이 없애고 자신의 자리들로 돌아갈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희주가 가족을 지키려는 끝도 없는 욕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찌되었든 자신의 원래 자리를 이제는 지키려 하는 희주. 그리고 희주의 외도는 괴롭지만 자신의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현성. 이제는 우재가 또다시 사고사를 당한다면 괴로울 건 혜원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우재가 더 이상 눈앞에 없기에 혜원 역시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까요? 끝을 알 수 없지만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비상강의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13회 리뷰 내피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